문재인의 탈원전은 대한민국을 파탄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재앙이었습니다. 원전기업의 파산이 속출했고 한전은 수십조의 적자에 빠져 있었고 국가 에너지 안보는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악몽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은 천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지 5년 만에 58조 손실을 기록했고 10년 후에는 177조 그리고 30년 후에는 무려 1067조 손실이 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었더라면 국가 존폐 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서도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 47조 손실을 예측하면서 지속적 부담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손실이 9조 6천억이 발생했고 앞으로 8년간 추가 손실만 해도 25조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2023년 1분기까지 44조가 넘어버렸고 가스공사도 1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전의 부채는 2022년 말 기준 250조 빚더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이자만 6조 원을 더 안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탈원전으로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국민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으로 원전산업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원전산업 매출이 41.8%나 급감해버렸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많은 협력사 그리고 기술 인력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원자력 전공자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그 결과 원자력은 원전 인재가 부족해지면서 한국 원전 산업의 토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파탄으로 몰아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판문점 도보다리 USB 사건에서 북한으로 원전 관련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의혹마저 이 같은 탈원전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여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왔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남긴 피해는 앞으로 수십 년 이어질 것이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신한울 원전 1, 2호기 준공식과 함께 신한울 3기, 4호기의 착공식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새롭게 도약을 알리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탈원전으로 무너져 내렸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약 720만 명의 고용 창출,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은 다시 일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붕괴되었던 원전 산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와 48조 규모 원전 수출 계약은 역대급 수출 계약입니다. 한국 원전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한 성과입니다. 중동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한국은 독보적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 산업의 부활을 통해서 SMR, 소형 모듈 원자료 같은 차세대 첨단 원전 기술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2035년까지 1653조에 달하는 거대한 원전 시장을 리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체코와 원전 수출 계약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1차 24조, 2차 24조, 총 2번에 걸쳐서 48조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세계 원전 역사상 가장 큰 수출 계약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는 계속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이들은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의의를 제기했고 한국의 독자적 원전 수출을 방해해 왔습니다. 입찰의 절차 문제를 제기하거나 기술 특허 문제를 삼았습니다. 한국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에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지만 결국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이들의 모든 이의를 기각해버렸습니다. 사실상 계약이 한국으로 확정된 순간입니다. 또 이 엄청난 역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언론들과 민주당은 덤핑 입찰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성과가 나오자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거짓 선동을 악랄하게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에 2번이나 방문해서 협상에 심려를 기울여왔고 또 이번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은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게 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원전 시장은 SMR 소형 모듈 원자료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SMR 원전 시장은 향후 100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SMR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조차 자신들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자체 전력원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 기업들이 SMR을 에너지원으로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SMR 기술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와 새로운 산업적 부가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SMR은 설치 면적이 매우 작고 안정성이 높고 기존 대형 원전보다 도심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매우 유용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전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완전한 초대박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한 번의 수출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또 하나 초대박 산업이 한국에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도 2035년까지 SMR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 원전 시장은
1653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선제적으로 잡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한국은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면서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통해서 SMR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SMR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원전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세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서 다시 신냉전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 생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은 자유진영과 공산 사회주의 진영 간의 치열한 패권 경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원전 시장에서 약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로사톰은 우라늄 공급망까지 장악하고 있고 중국 역시 자국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과 국책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팽창은 자유진영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진영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SMR 기술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SMR은 도시 인접에 설치되기 때문에 SMR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초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퍼스트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퍼스트 프로그램에 기술 지원국으로 등록했습니다. 현재 한국, 일본, 캐나다 등 3개의 나라가 미국의 퍼스트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프랑스와 함께 3대 원전 기술 강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체코 원전 수출 계약 등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장악력에 맞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냉전 시대, 원전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으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원전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송용진님, 최명훈님, 백영성님, 백왕섭님, 임복순님, 최예삐님, 이대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